2022년 10월 27일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주가는 88달러, 시가총액은 2,400억 달러로 1조 달러에서 76%가 증발했죠. 메타버스에 470억 달러를 태웠고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으로 광고 수익 1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5월간은 저커버그를 해고하라고 외쳤죠. 그로부터 2년 후 2024년 12월 메타 주가는 6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만 1000명을 해고하고 메타버스 투자를 줄이고 AI에 올인한 결과였죠. 38살에 세계 최연소 센티빌리언웨어가 됐다가 1년 만에 700억 달러를 잃었던 마크 저커버그. 그가 어떻게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꾸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는지 20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롤러코스터 스토리입니다. 2004년 2월 4일 하버드 기숙사 커클랜드 하우스 H33호 19살 마크 저커버그가 룸메이트들과 함께 더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하버드 학생들만 쓸 수 있었죠. 한 달 만에 스탠퍼드, 예일, 컬럼비아로 확장했고 연말엔 1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2005년 8월 페이스북으로 이름을 바꿨죠. 도메인을 20만 달러에 샀습니다. 2006년 9월 모든 사람에게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죠. 2007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가 2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기업 가치를 15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23살 저커버그의 지분 가치가 50억 달러가 넘었죠. 역사상 가장 젊은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2012년 5월 18일 나스닥 상장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IPO 가격 38달러로 시가총액 1,040억 달러. 당시 기술주 IPO 사상 최대 규모였죠. 하지만 주가는 곧바로 하락해 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바일을 놓쳤다. 광고 모델이 안 통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커버그는 과감하게 모바일로 전환했습니다. 2012년 4월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였죠. 당시엔 직원 13명 회사에 10억 달러라니 미쳤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지금 5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2014년엔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죠. 비싸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왓츠앱 사용자는 20억 명이 넘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이 페이스북의 첫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정치 광고에 사용된 거죠. 저커버그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10시간 동안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018년 매출 558억 달러, 영업이익 247억 달러, 영업이익률 44%라는 경이적인 수치였죠. 페이스북 24억 명, 인스타그램 10억 명, 왓츠앱 15억 명.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저커버그의 앱을 쓰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18일 저커버그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표한 거죠. 페이스북이 만드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통화 주권을 침해한다.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2년간 싸우다가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DM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22년 완전히 접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모든 소통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70% 늘었습니다. 광고 단가도 올랐죠. 2020년 매출 8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주가도 270달러를 넘어서며 시가총액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1년 6월 페이스북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이어 5번째였죠. 37세 저커버그의 재산은 1,340억 달러.
세계 5위 부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저커버그는 역사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이름은 메타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17년 된 이름을 버린 거죠.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의 다음 장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3D 가상세계에서 일하고, 놀고, 소통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페이스북의 문제에서 도망치려 한다.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겠다. 저커버그가 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커버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리얼리티 랩스 부문에 2021년에만 10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21년 9월 첫 번째 악재가 시작됐습니다. 애플이 iOS 14.5 업데이트로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도입한 거죠. 사용자가 추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75%가 거부했고 페이스북의 타겟팅 광고가 무력화됐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 수익이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왔죠. 2022년 2월 2일 실적 발표가 충격이었습니다. 4분기 1일 활성 사용자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19억 2,900만 명에서 19억 2,800만 명으로 100만 명 줄었죠. 작은 숫자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성장이 멈춘 거죠. 다음 날 주가는 26%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시가총액 2,4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 하루 손실이었죠. 2022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매분기 실적이 악화됐고 메타버스 투자는 블랙홀이었죠. 리얼리티 랩스가 2022년에만 137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손실이 400억 달러를 넘어섰죠. 호라이즌 월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20만 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픽은 2000년대 게임 수준이라고 조롱받았죠. 틱톡의 부상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인스타그램을 떠나 틱톡으로 갔죠. 인스타그램 릴스로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광고 시장을 잠식했고 경기 침체로 광고주들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2022년 매출이 1,1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습니다. 메타 역사상 첫 매출 감소였죠. 2022년 11월 9일 저커버그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11,000명을 해고합니다. 전체 직원의 13%였죠. 팬데믹 때 전자상거래가 영구적으로 성장할 거라 예측했는데 틀렸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퇴직금으로 16주 급여와 주식 베스팅 가속 등 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2022년 11월 3일 88.91달러로 저점을 찍었죠. 2021년 최고가 384.33달러에서 77% 하락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달러에서 2,35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저커버그 개인 재산도 1,3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1,000억 달러 가까이 증발했죠. 투자자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액티비스트 투자자 브래드 거스트너가 공개 서한을 보냈죠. 메타버스 투자를 당장 줄여라. 직원 20%를 더 해고하라. 자사주 매입을 늘려라. 알타미터 캐피털은 메타 지분 0.11%에 불과했지만 많은 주주들이 공감했습니다. 2023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저커버그는 신년사에서 효율의 해를 선언했죠. 3월에 추가로 1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5월에 또 6천 명을 해고했죠. 총 2만 1,000명, 전체 직원의 25%를 정리했습니다.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직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대폭 줄이고 보고 단계를 축소했죠. 매니저의 매니저를 없앴습니다. 엔지니어 비중을 높이고 비핵심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메타버스 투자도 대폭 축소했죠. 2023년 리얼리티 랩스 직원을 50% 줄였습니다. 대신 AI에 집중했습니다. 2023년 2월 AI가 우리의 가장 큰 투자 영역이라고 발표했죠. 광고 타겟팅, 콘텐츠 추천, 릴스 생성 모두 AI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는 AI 광고 도구가 대박을 쳤습니다.
광고주가 소재만 주면 AI가 자동으로 최적화에 집행하는 시스템이죠. 2023년 7월 라마2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메타가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구글, 오픈AI와 달리 완전 무료로 풀었습니다. AI는 오픈되어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개발자들이 환호했고 라마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2024년 7월 라마 3.1을 발표했는데 GPT-4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았죠. AI 투자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2023년 2분기 매출이 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3분기엔 23%, 4분기엔 25% 성장했죠. 광고 타겟팅이 개선되고 광고 노출이 늘었습니다. 릴스 시청 시간이 40% 증가했고 AI 추천 덕분에 체류 시간이 늘었죠. 효율화 효과도 극적이었습니다. 직원은 25%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죠. 2023년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분기당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400억 달러로 늘렸고 첫 배당도 시작했죠. 주당 0.5달러, 연간 배당 수익률 0.4%로 작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주가는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2023년 1월 90달러에서 시작해 12월 358달러로 마감했죠. 한 해 동안 298% 상승했습니다. S&P 500 구성 종목 중 엔비디아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시가총액도 9천억 달러를 회복했죠. 2024년은 더 놀랐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매출 364억 달러, 영업이익 17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7%,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죠. AI 덕분에 광고 효율이 30% 개선됐고 광고 단가도 20% 올랐습니다. 메타버스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VR 헤드셋 퀘스트 3가 호평받았고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가 깜짝 히트를 쳤죠. 299달러짜리 선글라스인데 100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AI 어시스턴트가 내장돼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들려주고 번역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메타버스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2024년 9월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저커버그는 오리온 AR 글래스를 공개했습니다. 일반 안경처럼 생겼는데 홀로그램을 띄워줍니다. 아직 프로토타입이지만 5년 내 상용화를 약속했죠. 가격을 $1,000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도 공격적입니다. 2024년에만 데이터 센터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엔비디아 H100 GPU를 35만 개 보유해 오픈AI, 구글 다음으로 많습니다. 2025년엔 60만 개로 늘릴 계획이죠. AGI 시대를 준비한다고 저커버그는 말합니다. 왓츠앱 수익화도 시작됐습니다. 20억 명이 쓰는데 매출이 거의 없었죠. 이제 비즈니스 메시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고객과 왓츠앱으로 소통하면 건당 수수료를 받는 모델입니다. 인도와 브라질에서 특히 성장이 빠릅니다. 2024년 왓츠앱 매출이 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죠. 스레드도 성공적입니다. 2023년 7월 출시한 트위터 경쟁 서비스죠. 5일 만에 1억 명이 가입하며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망치는 동안 스레드가 대안이 됐죠. 2024년 12월 월간 활성 사용자 2억 7,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견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 금지를 추진하면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죠. 인스타그램 릴스 사용 시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2천억 개 이상의 릴스가 재생되고 릴스 광고 매출이 분기당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적은 또 놀라웠습니다. 매출 4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성장, 영업이익 196억 달러로 영업이익률 48.4%, 순이익도 156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 6.03달러를 기록했죠. 월간 활성 사용자는 32억 9천만 명, 인류의 40%가 메타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주가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600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 1조 5천억 달러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4위입니다. 2022년 저점에서 6.7배 올랐죠. 저커버그의 재산도 2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3위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메타의 성공 비결은 뭘까요? 첫째, 과감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2만 1,000명 해고는 잔인했지만 필요했죠. 페이스북 시절 늘어난 군사를 뺐습니다. 둘째, AI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AI로 방향을 틀었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셋째, 핵심 사업 집중이었습니다.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최고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이유는 거대 기술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도 반독점 조사를 하고 있죠.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계속 강화됩니다. 벌금만 누적 100억 달러를 넘게 냈습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틱톡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유튜브도 쇼츠로 공격하고 있죠. 애플의 비전 프로도 메타버스 경쟁자입니다. AI에서는 구글, 오픈 AI, 엔스로픽과 경쟁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투자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리얼리티 랩스는 160억 달러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죠. 누적 손실이 6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언제 수익을 낼지 불확실합니다. 저커버그는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40세가 된 그는 여전히 회사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지만 투표권은 61%를 갖고 있죠. 듀얼 클래스 구조 덕분입니다. 사실상 황제입니다. 이사회도 그를 막을 수 없죠. 최근 인터뷰에서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은 겸손을 배운 해였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AI로 그들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는 또 다른 변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싱과 주짓수에 빠져 몸을 만들었고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며 이미지를 바꿨죠. 프리실라 첸과 함께 하와이에 6억 달러짜리 벙커를 짓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400에이커 부지에 자급자족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죠. 메타의 미래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밝습니다. AI 덕분에 광고 효율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비용 절감 효과도 지속되고 있죠. 2025년 매출 1,700억 달러, 영업이익 750억 달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가 변수입니다. 저커버그의 비전이 맞다면 10년 후 메타는 새로운 인터넷의 지배자가 될 겁니다. 틀리다면 600억 달러를 태운 역사상 최악의 투자가 되겠죠. 하지만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의 직관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AI 전쟁도 관건입니다. 라마를 오픈소스로 푼 전략이 통할까요?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GPT, 엔스로픽의 클로드와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메타는 32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죠. 이것이 최고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주목됩니다. 메타는 한국 사무소를 2024년 확장했고 한국 AI 스타트업들과 협력하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특히 한국의 웹툰과 K-팝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스레드로 확산시키는 데 관심이 큽니다. 2004년 하버드 기숙사에서 시작한 페이스북. 20년 만에 시가총액 1조 5천억 달러 기업이 됐습니다. 도중에 이름도 바꾸고 2만 명을 해고하고 메타버스에 600억 달러를 태웠죠. 그래도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습니다. 무브 패스트 앤 브레이크 띵스에서 무브 패스트 위드 스테이블 인프라로, 컴퍼니 오버 컨트리에서 브링잉 피플 투게더로 저커버그의 철학도 20년간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망이죠. 2024년 12월 메타 주가 600달러, 2022년 저점 88달러에서 7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주가에 관심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00년 기업을 만들고 있다. 분기 실적이나 주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20살 대학생이 만든 웹사이트가
40살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엔 무엇이 될까요? 메타버스의 신? AI의 제왕?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공룡? 한 가지 확실한 건 마크 저커버그는 아직 젊고 야망은 여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8달러에서 600달러로 온 길. 그 극적인 부활의 드라마는 실리콘밸리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당신은 메타의 미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폭락을 기다리시겠습니까?